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공시를 부탁해를 운영하고 있는 소마 두스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정학을 공부해 볼 예정이고요. 우리 조직론에서 나오는 킨과 로바그의 경쟁적 가치 접근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퀸과 로바그라는 학자가 만든 경쟁적 가치 접근법이라는 모형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본서에 있는 표랑은 좀 다를 거예요. 이건 제가 공부하기 훨씬 쉽게 바꿔놓은 표인데요. 이 표로 공부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 경쟁적 가치 접근법이라는 모형은요. 어떤 파트에서 나오냐면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교재에서는 조직론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아마 책마다 조금 다를 텐데 어쨌든 이 킨과 로바그의 경쟁적 가치 접근법,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외우시기 전에 먼저 제가 작년에 공부했던 암기 노트로 먼저 큰 틀을 잡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킨과 로바그의 경쟁적 가치 접근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써놨고요. 자, 두 번째 표시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내합, 이것부터 외우셔야 돼요. 네 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의 앞글자를 따면 개인내합이 됩니다. 개인내합. 자, 이 먼저 개인내합 네 가지를 이렇게 딱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딱 끊으시고, 자, 그럼 어떻게 묶냐면 안에 있는 두 가지 이렇게 묶으시고요. 바깥에 있는 두 가지를 이렇게 묶으세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인과 내, 얘네들 안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부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개랑 합은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외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내 합 하신 다음에 가운데서 자르시고 안에 두 가지는 내부, 바깥에 하나 두 가지는 외부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 끊었던 이유는 뭐냐? 앞에 개와 인은 융통성,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내와 합은 통제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실 때 두 문자로 그냥 우리 융통성이니까 융통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융통. 자, 그럼 제가 연습장을 펴놨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방금 나눴던 방식들을 한번 써볼게요. 먼저 두 문자부터 개, 인, 내, 합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를 자르라고요? 가운데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묶으라고요? 안에 두 개, 바깥에 두 개.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안에 두 가지는 내부, 바깥에 두 개는 외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운데를 자른 이유가 여기는 융통성이고 여기는 통제, 그래서 융통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융통성, 여기는 통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개인, 내, 합 이렇게 네 개를 쓴 다음에 가운데를 자르시고 안에 두 개는 내부, 바깥에 두 개는 외부, 그리고 앞에 두 개는 융통성, 뒤에 두 개는 통제. 그래서 융통 이렇게 쓰는 거죠. 외우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 제가 개인, 내, 합 하셔서 이렇게 네 가지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개인, 내, 합.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있고요. 1번과 2번은 가운데 융통성, 3번과 4번은 통제와 안정, 그리고 2번과 3번은 내부, 1번과 4번은 외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요, 이따가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직의 삼각형을 그려놨습니다. 이 조직 삼각형 내부에 있는 애들이 바로 인과 내가 되겠죠. 그리고 조직의 바깥에 있는 게 개와 합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조직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외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걸 보기 좋게 바꿔놓은 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본서랑은 다를 거예요. 자, 먼저 두 문자 표시해 볼게요. 개인, 내, 합. 자, 외워야 됩니다. 개인, 내, 합. 개인, 내, 합. 자, 우리 아까 그 필기 노트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끊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가운데를 끊었었는데 여기 두 가지가 바로 내부였죠. 내부.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애들이 다 외부였죠. 그래서 외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부에는 인간이 되겠고 외부는 외부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나누시고 내부가 인간, 외부가 조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융통성, 융통. 그래서 외우실 때 이쪽은 융통성과 유연성, 이쪽은 통제와 안정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풀네임을 한번 외워봅시다. 개, 인, 내, 합에서 첫 번째 개, 이거는 개방체제 모형. 두 번째 인간관계 모형. 내, 내부 과정 모형. 합리 목표 모형.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1번부터 4번까지 두 문자와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 2, 3, 4 개인 내합, 개인 내합. 그리고 앞에 1, 2번은 융통성, 3, 4번은 통제. 그리고 1번과 4번은 외부, 2번과 3번은 내부.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완벽하게 해두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이제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했을 때 바로 특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 내합, 외부냐 내부냐, 융통성이냐 통제냐, 이걸 먼저 외우세요. 그래서 킨과 로바그의 경쟁적 가치 접근법은 이거부터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개방체제 모형을 봤더니요, 목표가 자원을 확보해서 성장을 하는 거래요.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 바깥이 있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자, 조직이 이렇게 있었고요. 조직 바깥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번호를 매길 때 개, 인, 내, 합 이렇게 번호를 매겼거든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조직의 바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1번 개방체제 모형은 첫 번째로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고, 그래서 성장을 하는 단계래요. 그래서 1번에서는 자원을 확보해서 성장을 하는 곳이구나. 그럼 우리가 자원을 확보하고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여기가 융통성이니까 당연히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속해야겠죠. 그리고 외적인 평가를 중요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방체제 모형에서는 기본적인 목표는 자원을 확보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고, 하위 목표는 융통성과 신속성입니다. 자, 다음에 인간관계 모형은요, 여기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목표는 인간관계니까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 당연히 인간이니까 인적 자원이겠죠. 이건 뭐 외울 필요 없고. 그럼 수단, 어떻게 인적 자원을 개발하느냐. 인적 자원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사기를 높이는 것, 바로 사기를 높인다. 사기. 그 다음에 응집력을 높인다. 두 가지는 그냥 응사 이렇게 외우세요. 응사.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 응사. 우리 응사 뭔지 아시죠? 응답하라. 그래서 응사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3번의 내부 과정 모형에서는요, 목표가 안정과 균형입니다. 아무래도 조직 내부에서는 안정과 균형적으로 돌아가야겠죠. 두 가지 외우시고, 자, 안정과 균형을 이루는 수단은 정보 관리와 조정입니다. 자,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장이 단어로 짧게 돼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는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 서로 간의 조정이 잘 돼야 되고 정보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이런 것도 그냥 이거 응사라고 외웠잖아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바꿔놨어요. 정조. 그래서 응사랑 정조, 이 두 가지 외우시면 돼요. 응사, 정조. 마지막에 합리 목표 모형. 자, 목표는 여기 4번 여기겠죠. 조직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산출물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산출물, 생산성을 높인다, 능률성을 높인다, 이윤을 챙긴다. 수단은 어떻게 하느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해서 평가받는다. 이거 뭐 어려울 거 없네요. 그래서 개, 인, 내, 합 먼저 잡으시고 각 모형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특징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직이 있을 때 1번은 들어가는 것, 4번은 나온 것, 2번과 3번은 안에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1번은요, 지금 조직 바깥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확보해서 성장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신속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모형에서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게 응사. 내부과정 모형에서는 안정과 균형이 중요한데, 이건 정조, 정보관리, 조정. 마지막으로 합리 목표 모형은 생산성, 능률성, 이윤. 이 정도 다 외우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연습장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개, 인, 내, 합. 이렇게 개인 내합을 먼저 쓰셔야겠죠. 그래서 개인 내합 두 문자 표시부터 하시고, 개인 내합. 그 다음에 잘라야죠.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야죠. 그래서 묶어보면 여기 2개 묶이고 여기 2개 묶였죠.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은 내부, 밖에 있는 건 외부. 우리 내부는 뭘 중요시한다? 인간. 네, 외부는 조직. 이렇게 나눴었고, 그 다음에 앞에 2가지는 융통, 이렇게 였죠. 융통성 할 때 융통. 그래서 두 문자 표시 해보시고, 융통. 그래서 앞에는 융은 융통성, 뒤에 있는 것은 통제라고 그랬었죠. 이 틀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매기면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1, 2, 3, 4에서 우리 특징적인 것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2번의 두 문자 뭐였죠? 2번? 그죠? 응사였죠. 응사. 3번은요?
그쵸? 정조였죠, 정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응사정조. 자, 응이 뭐였죠? 우리 인이 바로 인간관계 모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조직 내부의 인간들의 관계, 그래서 서로 간에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응집력이었고, 그 다음에 사기였죠. 응집력과 사기. 정조는 뭐였죠? 정이 정보관리, 그리고 조가 조정, 이렇게 됐죠.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개방체제랑 합리 목표 모형은 잘 외우기가 쉬우니까. 자, 그럼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간관계 모형은 개인 내합할 때 인이니까 2번 모형이죠. 2번.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조직 구성원들의 응집력과 사기를 높이는 것을 중시한다. 응사가 나오네요. 응사. 2번에 응사 맞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합리 목표 모형은 개인 내합. 이거 4번 모형이네요. 조직의 성장과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아니죠. 성장과 자원 확보는 합리 목표 모형이 아니고 1번에 나왔던 개방체제 모형이었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여기 정보 관리는 이건 3번에서 나왔으니까 정조할 때였으니까 틀렸고, 우리 능률성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건 합리 목표 모형 4번째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겠네요. 세 번째, 조직 효과성의 경쟁 가치 모형에서, 한마디로 경쟁적 가치 모형에서 성장과 자원 획득을 목표를 강조하는 관점. 우리 성장과 자원 획득의 목표를 강조하는 건 1번이었죠. 1번. 1번이 개인 내합이니까 개방체제 관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 목표 모형 개인 내합. 그럼 4번 타자네요. 4번 모형의 가치는 성장과 자원 획득이다? 또 틀렸네요. 성장과 자원 획득은 다 1번이었잖아요.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그 수단으로서 준비성과 외부 평가 등이 강조된다. 우리 외부 평가도 1번의 특징이었으니까 다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 지문. 자, 인간관계 모형의 가치. 개인 내합. 인간관계니까 2번이네요. 2번. 개인 내합할 때. 그래서 가치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맞고. 그 수단으로 응사였죠. 응사. 조직 구성원들의 응집력과 사기. 맞네요. 동그라미. 개방체제. 개인 내합. 1번 모형이고요. 조직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의 가치다. 아니죠. 균형을 강조하는 건 내부 과정 모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뒤에도 보니까 정보관리와 의사소통, 정조 했을 때. 그래서 이 지문은 개방체제 모형이 아니고 내부 과정 모형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내부 과정 모형은 내부 과정 모형이면 개인 내 3번 타자네요. 생산성, 능률성, 수익성을 달성하는 것이 가치다? 아니죠. 목표, 생산성, 능률성, 수익성은 내부 과정이 아니라 4번 타자였던 합리 목표 모형이죠. 그래서 내용이 틀린 것이고, 마지막 조직의 내부 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가 통제와 융통성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개인 내합에서 가운데 잘랐을 때 내부냐 외부냐, 그리고 앞에 2개는 통제, 앞에 2개는 융통성, 뒤에 2개는 통제, 융통, 이거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기준으로 조직의 효과성에 관한 4가지의 모형을 도출했다. 정확하게 맞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기출지문들은요, 전부 다 우리가 방금 보셨던 위에 있는 이 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표를 여러분 기본서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만든 것처럼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우기가 어려운데 지금 보시는 표처럼 이렇게 외우시면 정말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이 표를 기계적으로 공부하시고 내가 안 보고도 이만큼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추가로 자, 퀸과 카메론의 모형 중에서요, 이 조직의 성장 단계와 조직의 효과성 모형, 이 퀸과 로바그의 모형이 이어지는 건데, 우리 다시 한번 두 문자 표시해 보시면 개인 내합 이렇게 4가지를 외웠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직의 성장 단계에서 어디랑 어울리냐라는 건데, 보시면 두 문자 표시해 볼게요. 창집, 공구 이렇게 돼 있죠. 이 창집, 공구는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기출에 나온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창이 뭐냐? 창업 단계. 집은 집단 공동체. 공은 공식화. 구는 구조 정교화. 그래서 창집, 공구, 창집, 공구 이렇게 4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창집, 공구, 창집, 공구. 자, 그러면 이 창집, 공구에 어울리는 효과성 모형은 뭐냐?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이렇게 들어갑니다. 4번이 여기 밑에 들어가면 좋은데 4번이 3번 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번 타자였던 개방체제 모형이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장에 쓰면 이렇게 되겠죠.
창집 공구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개인 내 합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합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다 개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그래서 창집 공구 개인 내 합 끝났으니까 개자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외우실 수 있겠죠? 여기는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조직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중시하는 개방체제 모형. 우리 개방체제는 개인 내합. 첫 번째는 일반 타자였죠. 그래서 우리 조직 자체에 초점을 두는 거 맞고, 조직 자체가 외부랑 똑같은 말이었으니까 외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중시하는 1번 모형은 구조의 정교화 단계에서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 우리 아까 여기 썼었죠. 여기 개방체제는 여기 있잖아요. 또 개방체제 여기 있죠. 그래도 구조의 정교화 단계에서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 맞네요. 기계적으로 이게 나왔죠. 창집 공구가. 두 번째, 조직이 창업 단계에 있을 때, 창집 공구니까 창업 단계는 어디예요? 바로 여기네요. 창업 단계. 이 창업 단계에 있을 때는 비공식적인 의사전달과 협동식을 강조하는 인간관계 모형이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우리 창업 단계에서는 인간관계 모형이 아니고 바로 개방체제 모형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창집 공구 개인 내합 하고 한 번 더 개자를 써주는 거, 이것도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킨과 로바그의 경쟁적 가치점검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 표를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여러 번 연습장에 써보시면 이 파트는 절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